국정원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가 최대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공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돌아온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외통위 소속으로 현장 국감을 열고 오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신 느낌, 한국인의 대상 범죄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현지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시행을 했고 웬치라고 불리는 그 범죄 단지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곳은 한 150여 명 정도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서 사실상 범죄 행위에 동원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을 해서 그중에 59명인가요? 하는 한국인들을 이번에 국내에 전세계로 송환했던 그 사람들이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 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조폭들하고 상당 부분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조폭 조직들도 우리가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현장 국감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오신 것 같은데 주목받는 것이 이제 시스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 대사관에서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 또 납치, 감금, 신고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10월 13일인가 그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 그때도 외교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이미 박모 대학생 시신이 발견되고 국내에 송환되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몰랐다.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보낸 전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의 전문이 외교부에 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는 것인지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게만 할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최고위층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이 현재까지도 아직 캄보디아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4개월째 캄보디아 대사가 또 공석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층도 소통이 안 되고 대사는 공백 상태에 있고 그 밑에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우리는 근무 시간 끝났다.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하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한국인들이 외교부에 마지막으로 대사관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아무도 한국인의 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태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이후 이 탄핵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결과적으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대사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공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책임 떠넘기기, 남 탓하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계속해서 총리라든지 부총리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 와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많이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지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 경찰이 다른 대한민국 경찰이 자기들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흔쾌히 동의해 줄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고위층에서 직접 나서서 캄보디아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정부 당국자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그것이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최근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최근 이슈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는 부동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 오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재개발 현장까지도 함께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노도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울 북부 지역의 재건축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해서 아파트에서 좀 사람다운 삶을 지내고 싶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은 그 조합원을 지위를 양도하고 탈퇴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기간 중에 어디에 다른 데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대출이 또 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다 규제를 하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팔지도 못하고 나가서 임시 주거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걸 막아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1015 대책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정말 그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만 접근하지 말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요건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용적률을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제초안의 폐지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초안 폐지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할 때 그중에 남는 돈에 대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재건축을 해야 될 유인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인데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해야만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제초안 폐지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제초안을 좀 폐지를 하거나 완화해야 되겠다라고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인데 이번 기회에 제초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가능하면 폐지를 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사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도 하셨잖아요. 서울시가 함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걸쳐서 모두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고 서울시의 정책이 어떤지 중앙정부하고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야 좀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가본 그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렇게 1015 정책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도 안 되고 조합원 지위를 파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막아놓다 보면 주택 공급이 안 되거든요. 진행되던 사업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주민 친화적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뭔지 함께 고민하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1야당으로서 뭐 여당 또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의원 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잘 안 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끝나면 이 개혁 법안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의석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법안을 또는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독재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법안에 보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내지는 사법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가지고 정인으로 발언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고 또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이 스스로 무릎 꿇게 한다는 이런 부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아마도 대법관을 정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보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그 대법관에다가 정권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그것이 독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사법 개악, 사법 파괴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중립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